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 이어서 청불전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청불전쟁 하기 전에 아까 이제 홍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강의에 AI 강의를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부터 이번 그 강의부터 AI 관련된 강의를 좀 집어넣으려고요. 그래서 여기 강의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은 AI가 대담 형식으로 이제 강의를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내외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내용 정리하시라고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자를 만들 때 제가 제미니아를 좀 아까 동원해서 여기 강의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 자료도 거기다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불전쟁 볼게요. 청불전쟁은 전 시간에 말한 탈청 정책, 탈청 형상. 그러니까 뭐냐면 청나라에 벗어나려는 탈청 형상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탈청 형상의 하나 중에 하나고 보시면 될 텐데 예전부터 베트남은 오랫동안 이제 중국을 이제 좀 상국을 모셨죠. 그리고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가 이 베트남에 이제 조금씩 진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때 이제 그 이에 대해서 청나라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 청불전쟁이죠. 네, 청불전쟁. 그래서 청불전쟁은 1884년부터 해서 1885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 좀 연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청벌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청벌전쟁은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패배로 이어지죠. 그래서 송코의 그 델타 지역,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그 당시 이용장하고 그 프로니아 간의 협정을 뭐냐면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 철수 문제로 이제 또 전쟁이 재개됐고 이때 이제 뭐냐면 복권 함대가 그다음에 깨지게 되죠. 그래서 복권 함대는 이제 어디를 지키는 함대냐면 요 푸조우 대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함대인데 이때 이제 복권 함대를 충분히 북양 함대가 도와줘서 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북양 함대는 자기 함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절했죠. 그래서 이용장이 이제 지휘했던 북양 함대는 이 복권 함대를 그냥 프랑스군한테 뭐냐면 깨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버려뒀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복권 함대가 패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군이 중국의 영토를 이제 또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지dun이라든지 펑우제도 대만 부근에 있는 섬 있죠. 요 섬조차도 이제 프랑스군에게 일시 점령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돌려주긴 했지만 자 그래서 요 지dun과 요 펑우제도 일대가 이제 뭐냐면 프랑스에서 일시 점령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전쟁 결과 맺어진 것이 뭐냐면 요 청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이죠. 예. 그 텐진조약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 앞에 제2차 아편전쟁 때도 한번 했고 그 텐진조약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텐진조약 있죠. 그래서 그 조약을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동시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텐진에서 이 조약을 많이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텐진조약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파리조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리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의 그 파리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많이 맺죠. 그래서 여러 개 파리 조약 있잖아요. 청진조약도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그 청진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일단 그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어떤 조약을 인정해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조약을 맺는데 그 청나라가 놓고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상실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베트남의 조약은 당연히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공국인 베트남이 만국공법 맺든 말든 간에 프랑스가 맺든 간에 참견하지 마라.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상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했다. 예, 청상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무역을 개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하고 이제 이렇게 있죠. 중국이 바로 붙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뭐냐면 여기 베트남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장악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교역하면서 요 강조만 일대가 프랑스권 세력권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과 베트남과 병경무역을 개방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해서 통상 개방 및 특혜 관세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청해 남부의 성에서 철도 부설 때 프랑스 업자와 상인해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프랑스 청해 남부라는 것은 이쪽 지역이죠. 강동성, 강서성 이런 걸 할 때 프랑스 업자와 상의해서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내 세력범위니까 이 중국의 그 남부 지역 있죠. 강주 일대가 세력범위잖아요. 강동성이나 강서성. 그러니까 넘어 때도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개발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세력권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탱긴 조약의 영향으로 그 당시 그 청나라의 해군력의 취약성 앞에 이제 복권함대가 깨졌고 복권함대가 깨진 데는 불구하고 북양함대는 손 놓고 있었던 예, 그다음에 정통적인 조공체제 붕괴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특혜관세와 철도 부설권 같은 경제 조항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이제 주도권 회사 있잖아요. 프랑스가 뭐냐면 그 철도를 부술 때 프랑스의 업자들과 상의한다는 자체가 프랑스하고 논의해갖고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통상 문제를 넘어갔고 중국 경제에 대한 외세의 깊숙한 침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저하는 요인을 작용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 하고 지부조약, 쭈부조약이라고 하죠. 예, 지부조약을 얻어서 이제 운남 지역의 운남이 여기 부분이에요. 예, 운남 지역의 강산 채굴권을 양보했고요. 예, 이 채굴권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리 조약을 맺었어요. 이리 조약. 그래서 이리 조약을 통해서 북서부 지역, 여기 이제 여기 신강성 있죠? 요중에 상당한 지역을 러시아에게 따위줬죠. 예, 그래서 이리는 이제 일단은 자기가 가졌지만 요 나머지 변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러시아에게 상당히 많이 떼어줬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땅을 많이 가져갔죠. 예, 그 연해주 땅도 이제 가져갔고 이리 지역도 이제 해가지고 외곽 신강성 상당 땅에 이제 러시아가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지만 이제 외몽골 지역 있죠. 외몽골 지역. 그 지역도 중국을 분리시키는데 이 러시아가 깊이 관여했죠. 소련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뭐냐면 많은 영토를 상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공국도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문호 개방 정책을 이제 좀, 잠깐만요. 미국의 문호 개방 정책이 아니라, 아, 해방과 세방 논의인쟁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해방과 세방 논쟁. 자, 요 해방과 세방 논쟁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해방과 세방 논쟁은 왜 일어났냐. 이게 이제 1874년에 참고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청불전쟁보다 좀 앞에 설명하고 있지만 청불전쟁 그 뭐냐면 그러니까 해방 세방 논의에서 보면 청불전쟁을 제가 앞에 설명하고 있지만 해방 세방 논의가 그 청불전쟁부터 앞에 있는 거야. 예, 그 1970년대에 있었던 논쟁이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청불전쟁이 나왔던 거야. 시기적으로 이게 먼저고 요 뒤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청불전쟁을 그 앞에다가 적어놓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탈청 현상 있잖아요. 탈청 현상이 뭐냐면 사례로서 청일전쟁, 청불전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 세방 논제보다 좀 시기적으로 뒤에 보고 앞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이거 이제 부분에서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해방 논쟁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해방과 세방 논쟁을 관련된 내용 볼게요. 해방과 이제 세방 논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1874년에 그 당시 이제 타이안 사건 대만 사건이 일어나요. 대만 사건. 예. 대만 사건인데 대만에 이제 원주민이 있죠. 예, 고산족이라는 원주민들인데
이들이 이제 오키나와인들을 잡아서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청나라가 일본이 항의를 하죠. 오키나와인들은 우리 이제 자국 백성인데 너네들이 원주민들이 이게 뭐냐면 오키나와를 공격했다. 잡아서 죽였다. 하니까 중국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주민들은 우리 백성들이 아니다. 하회 증인이다. 하회 지민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다.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알았다 하면서 군대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대만을 공격하고 일부 지역을 이제 점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제서야 뭐냐면 일본한테 배상금을 주면서 이제 물러나라고 했고 일본은 배상을 받고 이제 물러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예요. 자, 오키나와인들은 예전에는 유구국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일종의 조공국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중국이 이제 유구부터 오키나와부터 조공을 받고 책봉하는 그런 조공책봉 관계잖아요. 예,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그 당시 유국이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종속국 위치에 있었는데 이 유국이 나중에 이제 한 17세기 들어가면 사스마변, 에도의 사스마변 있죠. 사스마변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유구국이 이제 그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스마변은 유국 오키나와를 금방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줬어요. 왜냐면 중국과 계속 조공국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 조공 자격이 없었거든요. 못했죠.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중국과 청과 계속 그냥 무역을 하려고 살려줬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 유국을 이제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오키나와가 인들이 이제 그 중국에 가고 이제 대만에 갔다가 원주민한테 죽게 된 사건인데 중국은 이제 뭐냐면 오키나와를 자기 종속구역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대만 사건 처리하면서 일본의 국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는 일본의 국민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만 원주민한테 죽은 거에서 배상을 해주겠다. 대만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함으로써 오키나와 사실상 이제 뭐냐면 일본의 이제 영토라는 걸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종국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대만 사건은 그 당시 유구를 예전부터 이제 일본이 유구를 장악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것은 인정해줬다. 일본 땅이라는 걸 인정해줬다고 해서 이것도 탈청 형상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대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진출 그리고 이제 이런 중화체제의 동요 그리고 과연 양문도 제대로 된 해이론 등장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지역에서 이제 영국 러시아의 진출 뭐 이리 점령 신강 진출 등등등 이런 이제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경 지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 변경 지역 같은 게 특히 신강 위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거기에 그 해교도 반란이 있었어요. 야쿠드 백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지역을 수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보수파 관료들과 이제 양국파 관료들이 이제 싸움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세방론하고 해방론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해방과 세방론이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방을 볼게요. 해방론. 자, 해방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로부터 오는 적을 막자. 그래서 이걸 먼저 막아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 연안에 있는 그 지역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주요 도시들이 다 연안에 몰려 있잖아요. 북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남쪽에 그 여러 그 도시들, 텐진 그런 거 다 뭐냐면 바다에 몰려 있죠. 연에서. 그래서 요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 뭐 이런 해당 세력들의 위협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때 이 해방파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이용장이야. 이용장. 이용장은 이제 그 당시 시대시 이수가 어떻게 번국이라고 합니다. 번국. 그래서 새 번국이라는 것은 상황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부터 적,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으로부터 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양호 운동을 또 확대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또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제 이용장 같은 양모 운동 같은 게 이제 그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 뭐 무기 같은 것도 만들고 육해공 같은 것들 북양함대 만들고 뒤에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방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방론을 볼게요. 세방론은 또 육방론이라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해양의 적보다는 그 서쪽 변경부터 러시아 위협이 중요하다. 여기 뭐 영국이나 뭐 일본은 상대 영토에 볼 관심이 없다. 뭐 경제적인 어떤 그 관심만 있을 뿐이지. 물론 사실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 러시아가 더 위험하다는 거야. 러시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영토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야쿠트백이라는 이런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한때 그 지역을 또 장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양모파들은 여기 병거은 별 중요한 쓸 땅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내부를 들고 뭐 갔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근데 세방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기가 위험하면 이제 그 뭐냐면 신강이 뚫리면 중국 전체가 본토가 뚫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서역의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해방파를 이제 뭐냐면 그 견제를 했던 그 양모운동의 비판적인 보수주의자. 그 양모파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자중당 같은 사람은 또 해방을 이제 세방을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의식이 뭐냐면 중흥의식이 또는 중화사상에 대한 정통적 세계관 집착이 강해요. 그래갖고 이단은 이제 이들을 볼 때는 중흥의식, 그 당시 양모운동을 같이 하면 동치중흥 있었잖아요. 동치제 때 이제 잠깐 외세 침략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입장할 때는 저기 이제 그 변방은 중화적 세계 밖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들 주장으로 해서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예. 중흥의식을 통해서 이제 잠수님 중흥의식이라는 건 그 당시에 동치중흥의식 있죠. 그래서 저부터 이제 한동안은 침을 안 받게 돼서 그 당시에 1860년대에 좀 평온했어요. 그 이유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정통적 세계관 집착. 그래갖고 아까 거꾸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세력범위 예전에 나와바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여기 요 지역 세방 신강 위구 지역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 결국에는 두 가지 의견을 이제 뭐냐면 그대로 또 받아들였죠. 그래갖고 자중당 같은 게 군대 이끌고 가고 이제 반란사를 이제 뭐냐면 진압하고요.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신장성을 이제 뭐냐면 정식 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이 지역에 이제 이리 장군이 있어갖고 특별 군사행정구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요 지역을 이제 정식 성으로 이제 신장 성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했다는 거. 그리고 서부 방어와 함께 개발에 힘썼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해방 의견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함대들 있죠. 북양함대, 복원함대 등등등 이런 함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나라는 해방과 세방을 동시에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방과 세방 논쟁은 단순히 국방 전략의 차이를 넘어서 외세의 위협에 대한 어떤 인식과 중국 정통 및 서구 문명의 수용 범위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해방 논자들은 해상 강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서구 기술 도입한 반면에 그래서 양모운동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세방 논자들은 해양 방위보다는 정통 육지 방어, 내륙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정책하는 과정에서 양자를 이제 뭐냐면 동시에 추진했다라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재정과 행정력이 그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 전선에 육방과 해방에 동시에 그 뭐냐면 투입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한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양쪽은 이제 양분되다 보니까 국방력 강화의 효율성이 좀 저해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 학자들이 볼 때는 나중에 청일전쟁 때 북양함대 패배한 군사적 실패 원인이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입장 볼 때 상당히 잘했죠. 만약에 그때 그 해방론자들 의견 들어가지고 저 신강 위구르 지역을 포기해 버렸으면 중국은 그 뭐냐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지역이 일종의 러시아의 완충지대도 이제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중국 본토, 그러니까 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약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만약 신강 위구 지역이 이제 뭐냐면, 러시아 세력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독립국이었다면, 신러 정권이었다면, 그 러시아
그 중국 본토가 상당히 위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신강 위구가 상당히 뭐 천연가스 나오고 석유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날 볼 때는 상당히 신강 위구 지역을 지키는데 상당히 뭐냐면 결정을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강 위구 지역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자중당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걸 이제 보겠습니다. 문호개방 정책 볼게요. 자, 이 문호개방 정책은 중국의 정책은 아니에요. 네, 중국의 정책은 아니고 미국의 정책이거든요. 주체 미국이에요. 근데 왜 중국사에 들어왔냐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문호개방 정책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어떤 정책을 했냐, 대중국 정책을 볼 수 있는 게 문호개방 정책인데, 자, 그 개방 정책의 배경을 보면요. 자, 미국이 미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스페인부터 어떤 땅을 필리핀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제 기점을 해서 거점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아니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필리핀은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할 때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진출했죠. 당시 중국은 이미 서양 열강대에서 이게 중국 그 지역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세역권 분할 관련된 내용 얘기했는데 세역권이 분할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서양 열강처럼 따라했다가는 뭐 세역권을 만들고 뭐 조차지를 만들고 했다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영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거야. 기존의 서양 열강대와 달리.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그 존 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99년, 그 다음에 1900년 두 차례에 거쳐서 문호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호 개방 정책은 영국이 이제 뭐냐면 미국한테 요청을 했죠. 너네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 미국이 거부했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뭐냐면 영국, 독일, 러시아에게 각서를 전달하는 식으로 이제 일방적 공포한 거예요. 뭐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방적 공포한 정책이다. 그래서 영국의 건의를 받고 일방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발표했던 것이 문호개방 정책인데요. 예전에 16년도에 문호개방 정책의 목적이 나왔어요. 자, 이 목적을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중국의 이권 탈취에 뒤늦게 뛰어든 미국이 그 통상의 기회군 등과 중국의 영토적 보존을 대해서 상업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 목적이 없죠.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좀 없어. 그래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서 영토를 그렇게 많이 획득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 자체가 땅이 넓잖아. 자기 땅도 지금 개발하기 어려운데,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땅까지 해가지고, 점령하기는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진짜 거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점령하지 않고, 그냥, 어, 영토적 목적은 경제의 목적에 진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많잖아요. 중국의 그 많은 땅도 어떻게 지배하겠어요? 거기 일부 땅도 지배하기 어렵겠죠. 뭐, 일부 땅을 이제 지배해도. 자, 그래서 요 하니까 중국의 영토에 야심이 없다니까 중국의 영토 보존을 내세웠고요. 그런데 다만 얘네의 관심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하다 보니까 기회군주를 하는 이익군적. 네. 그래서 이제 통상에 강조했다. 여기가 방점이요. 영토보다는. 그래서 기회군등과 영토 보존을 내서 상업적 권리들을 이제 보조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중국의 분할위기 해소 및 극동의 세력 경제에 뒤진 자국의 입장을 만회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분할되면 미국 입장 때는 뭐냐면 이 물건 파기 어렵겠죠. 예, 각국의 이제 중국이 나눠가지고 시장 진출하기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분할 위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중국의 영토 분쟁과 연결됐죠. 근데 극동에서 세력 경제에 뒤진 이제 자국의 입장을 만회해보려고 했다. 늦게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상을 강조하면서 게임의 룰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중국 진출, 경제적인 어떤 목적으로 둔 미국의 그 경제적인 목적만 주력한 미국의 그 정책들은 중국으로부터 호감을 사게 돼요.
중국 입장일 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든 땅을 먹으려고 뭐 조개지 조채지 이렇게 하면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얘들 영토 문제보다는 이제 그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을 소개시켜주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중국이 이런 이제 미국은 영토적 욕심이 없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중국 그 나름대로 생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 발표와 2차 발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자, 1차 발표는 1999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평등한 관세, 철도 요구, 입항세, 통사권 승인을 촉구하는 건데, 요거는 뭐 여러 나라와 같이 이제 논의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각서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2차 발표는 이제 뭐냐면 이 위아더 사건하고 이제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더 사건 때 미국이 이제 연합군에 참가해서 큰 역할을 수행하자 미국의 발언권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사건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때 연합군으로서 이제 8개국 연합군이 형성됐고 미국도 상당히 이제 병력을 파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 이제 더 추가했냐면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영토 보전 그리고 중국 지역에 있어서 평등하고 차별은 무역 보장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자유 경쟁을 통해서 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되게 웃겨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뭐 보호관세 막 이렇게 떠들고 있고 트럼프 그죠? 그 자기 유리할 때는 뭐 자유무역에서 경쟁을 하다니 그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해. 자, 하여튼 그렇게 있다. 여기 밑에는 이제 그 관련된 사료고요. 자, 그래서 2차 발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1차든 2차든 간에 이게 뭐 합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갖고 통보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문호개방 조치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으니 다른 나라는 그냥 니네들 사정인 거고 미국 너네 사정이 내가 왜 받아들여? 막 이런 태도일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 자체가 나중에 중국을 할 때 어떤 이제 정책을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이 문호개방 정책이 이제 영향을 미쳤긴 했지만, 다른 나라는 그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이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건 미국이 후대에 이제 정책에 자신이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 문호개방 정책으로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내리면서 러시아, 일본의 만주 진출 21개 조약을 반대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후에 미국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냥 너희들 사정일 뿐이지 미국 사정 뿐이지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너희들의 어떤 문호 개방 정책을 왜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냐 그런 게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국제적 인정받는 계기가 됐던 게 있어요. 일방적인 미국의 문화 개방 정책이 국제적으로 이제 서로 나라가 인정해줬던 게 뭐냐면 워싱턴 조약이죠. 자, 워싱턴 조약은 1921년에 맺어진 조약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 조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냐 9개국 조약이 있고요. 뭐 5개국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함대 그 감축 조약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중에 9개국 조약이야. 그러니까 9개국 조약은 이제 중국의 어떤 관련된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영토 부정과 기획 운동을 내면서 문호 개방 정책을 주장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승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제적 승인은 언제 받았다? 9개국 조약을 통해서 승인받았다. 이 뭐냐면 워싱턴 조약은 상당히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일종의 미국 중심의 국제지수를 만들었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워싱턴 조약의 9개국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뭘 했다? 미국의 문호 개방 정책을 뭐냐면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워싱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나중에 세계사 할 때, 사회사 할 때 좀 얘기를 해보고 하고요. 여긴 중국사니까 중국사 한정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호개방정책의 의미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경제적 기회분담과 중국의 영토 보존한 그 원칙을 주장했다는 거. 예. 물론은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초기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워싱턴 조약 때 받아들였죠. 그다음에 당시 이제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영유했던 것도 중국 정책의 발판을 마련한 거고
그걸 발표하면서 이제 문호개방 조치를 내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치에 발언권 확보, 또 강대국세의 세력균형을 이용해서 문호개방을 했다. 영토 보존 원칙을 실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문호개방 정책은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표면적으로 중국의 영토 보전과 모든 국가에 대한 기회균등을 내세워서 중국의 이동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후발주의자였던 미국이 기존 열강대에 독점했던 중국 시장에 참여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전략이었다. 자, 이는 이제 중국의 주권을 실제로 강하기보다는 열강 간의 어떤 경쟁 구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일종 경제적 식민지를 이제 상태로 고착시킨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토 정보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떤 식민지 반 그 식민지 형태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아한 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의아한 운동은 되게 중요하죠. 요거 한 기출문제 두세 번 나왔죠.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이 외화다 운동은 이제 반미세 감정과 사회 경제적 불만이 겹다면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 붕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외화다 운동은 교환의 일종이에요. 교환.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이 교환이 의아단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교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제일 정점이었던 게 의아단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동계 심화규제에서 한번 교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심화규제 웹페이지 보시면 54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교환,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어떤 그 선봉 역할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의 사정들을 좀 알 거 아니에요. 원래 포교할 목적으로 이제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정을 국내에 알려주면, 그때 이제 영국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자본가들이 또 와서 공장도 짓고, 사람도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원주민들과 트러블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뭐 재산사 송실이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항상 또 영국 군대가 들어와요. 그 영국 군대가 만국공포에 또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권을 탈취해 나가. 자, 이거는 뭐 베트남에서 있고 중국에서 있고 세계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유럽의 어떤 세력 침략에 앞장섰던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들면서 종전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제 토착 세력들과 충돌하게 돼요. 그 토착 세력들이 했던 역할들, 사회 경제적 역할을 기독교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야. 신사가 했던 역할들을 항존사에서 신사가 했던 역할들을 기독교가 와갖고 선교사들이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반기독교 운동 또는 구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내지 선교와 토지 조매권 획득. 토지 조매권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얘기했는데 요 밑에 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2차 중용 정책,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선교사들이 내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교회가 중국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토지 조매권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내지에 들어가지고 뭐냐면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이제 뭐 그 교회도 세우려면 땅도 필요할 거 아니야. 빌리거나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유를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포교 활동도 하고 신사들이 했던 어떤 사회적 지도적 역할을 또 기독교가 일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이 당시 이제 그 서양 세력들은 선교사들은 영사재판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좀 이용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원들이 이제 자기 잡아오면 저 교회도 도망가고 교회 위세를 내세워갖고 이제 뭐야 다른 사람들 깔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항중사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독교 운동의 방향은 반외세, 반제국주의를 지향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반기독교 운동의 전개 양상을 좀 볼게요. 자, 1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크게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야. 한의중. 예.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요거까지 좀 집어넣으려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뺐는데 일단은 레아다 운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환 그 반기독교 운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일기 같은 경우에는 반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제 반외적 성격 중에 일기는 반제국주의 성격이죠. 그래서 이때 이 주도층은 지방간과 신사층이죠. 딱 보니까 봉건적인 성격이 없겠죠. 반외세 반제국주의 성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공격 대상은 선교사들, 교민 및 교회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그 발생 지역은 뭐냐면 기주성 교환, 천진교환. 이 천진교환은 반기독교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 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영화를 이제 유기했다는 소문이 도화선이 되어 그 당시 이제 영화 유기를 했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딸들을 많이 버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 또 영화를 유기하는 경우가 있었어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걸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애들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걷어서 이제 고아원 같은 데 운영하면서 이제 키웠는데 이런 것들 유기했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1870년 일어난 청진교환은 대대적인 바해의 운동이 진전되었다. 지방 간 소극적인 진압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영사와 비서관이 그다지 중국 관리와 궁중에 총격을 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흥분한 궁중에서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교회 시설을 불타고 서양이 20명이 살해되었다. 자, 서구의 7개국이 청주에 항의하고 함대를 출동시켜서 압력을 가해서 관련자를 다수 처형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기를 볼게요. 2기는 청불전쟁에서 이제 뭐냐면 중일전쟁까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반봉건이죠. 반봉건. 여기서. 그래서 주도층은 민중의 역할이 커지고, 가로회, 민간, 비밀결사, 해당이 이제 운동세를 주도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때는 이제 작가 이제 뭐냐면, 그 관리들이나 신사계층은 빠지고 민중들이 중심이었고 가로회 같은 해당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비밀 결사인데요. 강남 지역에 반청적인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로회, 천진회 뭐 등등등 요 가로회 그다음에 뭐 삼합회 뭐 이런 그 조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당이라고요. 그래서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단, 종교 세력들이 강한 반면에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비밀 결사 중에 해당이 강했어요. 하여튼 이들이 이제 등장했고 공격 대상을 선교사, 교민, 그다음에 교회를 넘어서 국민 영사관, 상업시설, 주거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일전쟁하고 외화당 운동을 이제 볼게요. 청일전쟁. 자, 여기 보면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뒤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제가 지금 강의 때 이걸 배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순서대로 배치했어야 되는데 사건을 오락가 해가지고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이 탈청 영상 중에 제가 설명하다 청일전쟁을 여기다가 위에다 배치 좋고 그 청일전쟁 뒤에다 있고 원래 시기적으로는 청불이 이제 그 뒤에요. 아, 청불이 앞이고 청일전쟁이 뒤죠. 예. 근데 여기 청일전쟁을 제가 앞에다 배치했고 청불전쟁을 뒤에다 배치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죠. 그래서 잠깐 이거를 나중에 제가 좀 다시 수정할게요. 예. 제가 여기 써놔야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해방하고 세방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하면서 강의하면서 좀 검토하고 그러시고 고치고 있거든요. 네, 교재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더 하겠습니다. 예. 어, 이거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상기 시기 때는 청일전쟁부터 의아당 운동 직전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신사들이 다시 등장하죠. 몸을 사렸다. 그래서 신사들이 이제 하면서 또 민중도 같이 하죠. 그래서 반제, 반봉건 정성 꽤 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반정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약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왜 반정 세력이 이제 그 당시 그 교환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냐면, 예, 그 당시 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순척 요약.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의 어떤 것을 받들고 그걸 바탕으로 양을 격파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청 세력의 약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상기 때는 이제 잠깐 교환에서 있었던 뭐냐면 이런 가로회 같은 이런 그 세력들이 조금씩 목소리 줄고 물론 참여했지만 반청 세력들이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기 때는 반제 반봉건 이 같이 있는데 그 이유가 참여자하고 연결돼 있었죠. 반제는 이제 어떤 세력들 관리나 신사들 아니 있고 그다음에 반봉건과 반제는 민중과 비밀결사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세력들은 반제 그다음에 이쪽 세력들은 반제, 반분각 이렇게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아래 제일 주도적인 그 절정이었던 것이 뭐냐면 여기 앞에 그 의아당 운동이죠. 이게 정점에 이뤘던 그 시기예요. 의아당 운동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진압만 하고 그다음 배상금 지불 끝냈는데 18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교환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토화장이나 이권 획득을 내걸게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거항고환이라 해서 그 당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교환 사건이 나니까 독일이 교주만을 강제로 이제 점령하게 되고 교주만이 독일의 조차지로 떨어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와 영국이 이런 교환을 이용해서 또 강주만과 구릉반도와 신천을 이제 하장을 요구했다. 이 신계 지역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구릉반도가 있는데 구릉반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앞부분에 이제 여기 구름, 진짜 구름처럼 보이는 거고, 뒤에도 이제, 있는데, 요 지역이 이제 뭐냐면, 신계 지역이야. 그러니까 신계도 어디 구릉반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구릉반도 그 앞부분은 그 뭐냐면, 제2차 아편 전쟁 때 가져갔죠. 예, 그래서 북경조약 때 가져갔고 그 뒤에 있는 신계 구릉반도 그 뒤편 있죠. 그래서 구릉반도 안쪽에 지역은 신계 지역인데 요 신계 지역은 이제 뭐냐면 1898년 구릉조차 조약을 통해서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릉반도는 요 앞부분과 그 뒷부분 신계 지역까지 구릉반도 나왔는데 그중에 앞부분은 2차 아편전쟁 때 가져갔고 끝나고 나서 북경조약을 통해 가져갔고 요 뒷부분 1898년에 거왕 교환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1898년에 군웅조차 그 조약은 하랑을 한 게 아니야. 그 앞에 구릉반도하고 그 다음에 홍콩성은 하랑을 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근데 여기는 조차를 한 거야. 조차 99년까지 99년까지 조차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여동식 제2차 분기 같은 경우에 프랑스 교사가 사천 지역의 석유 개발권을 교섭과 연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통gin만에서 운남까지 이르는 철도 부속권하고, 그 다음에 강상 개발권을 관철시켰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시냐면, 그 청벌전쟁 때 이제 청진조약 있죠? 요거 조약 내용하고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아당 운동을 이제 좀 볼게요. 의아당 운동. 자, 의아다 운동을 하기 전에, 인증번호, 얘기할게요. 인증번호는 26번입니다. 네, 인증번호 26번이에요. 자, 의아다 운동이 이제 시작됐던 것이 뭐냐. 자, 일단 이제 여기 배경이 있는데, 배경이 되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반기독교 감정이 되게 컸다는 거. 그 당시 이제
유교 질서를 중시 여기는 보수 관료와 신사층들은 이 기독교 확산이 정통 질서를 파괴한다고 여겨서 분노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은 그 당시 그 북쪽지행 교단이 있었어요. 교단. 그러니까 의학권이라는 의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의학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건 이제 무술 집단하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잡신들이 섞여 있는 그 잠깐 다시 할게요. 의학건이라고 하는 뭐냐면 민간 무술 집단이 있었는데 이 의학건이라는 이제 무술 집단은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당세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로 뭘 숭배하냐면 여러 가지 잡신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뭐 손오공도 숭배하고 삼장법사도 숭배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잡신을 숭배하면서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어떤 무술 같은 걸 익혀요. 그래서 그 무술을 익히면 뭐 서양의 어떤 총이나 대포도 막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민중들에게 이제 뭐냐면 학살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교환운동에서 이제 그 출발한 것이 어 하여튼 이런 요약권 같은 이제 이런 뭐 것들이 이제 처음에 교환운동에 출발했던 건데 반제국주의 반외제 외세로 이제 발전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 따갔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산동반도 침략과 그에 따른 철도 개설 및 토지 매입, 그다음 문무 파괴, 민간 철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의아단이 이제 뭐냐 상동반도에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 삶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철도와 도로 건설 등을 통해서 정통적 운송 노동자들이 대교 시설을 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운송을 할 때 뭘로 하죠? 예, 여기 운하를 하죠. 운하에서 이제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철도나 도로 또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개항 후에 그 항만이 만들어지잖아. 해운하를 바닷길을 통하죠. 내륙순보다 운하 같은. 그래서 내륙순에 일했던 운하에 있었던 운송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그 사회농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지역 자체가 토비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토비라는 것은 토착 그 무장 세력들 얘기예요. 그 자위조직인 이 위압권이 민간 조직으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등등등등 해가지고 상동반도에서 이제 의아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네. 자, 이렇게. 자, 이런 배경 아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원세계가 부임하고 나서죠. 어, 이때 상등 지역의 자연재해와 이제 기근이 겹치면서 농민 원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의학권이 이제 확산됐는데, 자,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원세기가 들어오게 된 거야, 원세기. 자, 원세기가 상동 순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의아단을 이제 탄압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학권을 익혔던 의사단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상동반도에서 있지 못하니까 저쪽 하북이나 북경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예. 그때 이제 내거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내었던 게 뭐냐면 부청명항이죠. 부청명항. 자, 부청명항은 뭐냐? 여기 이제 보면 자, 그 당시 부청명항의 구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야. 예. 자, 쫄보니 이것은 그 부청, 청조를 지지하고 말하면 무조건 외국세를 배척한다는 의미인데 넓게 해석하면 부청은 청조를 넘어서 청을 대변한 중국이죠. 중국의 문화를 보유하고 이렇게 외국세를 배척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북경까지 들어와서 이제 북경을 한때 장악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기독교 선교사들, 기독교인들 막 살해를 하고, 그 철도를 파괴하고, 전신수를 이제 뭐냐면 전신수를 파괴하니까, 결국엔 연합군들이 결성돼서 공동 출병해서 북경을 점령했죠. 이런 과정인데, 이 북경 점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경사의 변이라는 이름으로 시험문제 나왔죠. 예, 그거. 그래서 이제 경사의 변에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 밑에 경사의 병 관련된 내용들만 좀 읽을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청 면왕 부분 때 처음에는 반청 복명을 주장하며 민중을 선동했으나 19세기 들어는 이제 180도 바뀌어서 부청 면왕을 이제 바뀌었다. 그때 이제 경사는 수도를 의미하죠. 경사는. 그래서 이 경사는 수도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경사는 어디겠어요? 예, 여기는 남경이죠. 그러다가 북경이 되고요. 영락제 이후에 우리나라도 서울을 경사라고 불렸어요. 경사. 그래서 경사의 변이라는 것은 의아당 운동 때 경사, 그러니까 북경에서 일어난 변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경사의 변은 이제 의아당 과정에서 8개국 연합군이 북경에서 약탈하고 이하원을 소시되고 연합군이 이제 점령군 설정 및 분할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참상들을 이제 뭐냐면 경사의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경사의 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란 속에서 이제 그 이용장이 정권 대신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정권 대신으로 임명해서 뭐냐면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용재의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해야 돼. 이걸 이제 수습하고 이제 좀 이따 죽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용장이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 있었던 그 뭐냐면 총독들이나 지방관들이 뭘 맺게 되냐면 동남 호보 조약을 맺게 돼요. 여기 있죠. 예. 이게 시기적으로 동남 호보 조약이 신축 조약보다 위에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적어놨어야 되는데, 예. 자, 그 내용이 뭐냐. 그 당시 이제 강남의 지방장관이었던 그 양지동이나 유근희 등이 서양 세력들과 단독으로 평화를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이후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서 여기에 동남호버 조약에 가담한 세력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근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상해조개 같은 공동을 이제 보호하고 상해조개는 양자간과 내륙 지역은 중국 관리들이 보호하겠다. 그래서 상해조개는 이제 공동 보호한다는 것은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뭐 미국 같은 나라들 있죠? 상해 조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같이 보호하고 양자강의 내륙 지역으로 중국 관리들 보호하겠다. 그래서 요 지역은 나머지 벗어난 지역은 중국 관리들이 보호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의하던 운동 때 지금 중앙에서 싸우자고 막 독려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뭐냐면 서태후가 한때는 이제 양자간 유역에 있었던 관리들에게 그 당시 외국세를 배척해라 공격해라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안 들었어. 지방의 그 장관들은 그리고 오히려 동남 후보적을 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중앙의 청나라 중앙 정부의 말을 안 듣고 지방 정부가 알아서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게 나중에 청나라가 열받아서 이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근데 오히려 묵인해주고 추인해줬다는 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이분화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중앙의 서태후 권력과 지방에 있는 강남, 지방의 이제 한인 지방 장관들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다는 거죠. 이 동남 후보자.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혼자의 노력 등등 해가지고 신축조약을 맺게 돼요. 신축조약. 아,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신축조약 내용은 여기 쭉 있고요. 네, 조약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잠깐요. 여기 요거 보는 게 낫겠다. 자, 일단 의아단 책임자를 처분하고요. 대구포대를 이제 해체하고 대구포대는 그 북경의 바로 앞에 탱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탱진에 설치된 이 포구인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포대를. 그래서 해체하고 북경 공사관 구역을 만들어요. 동묘미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위화단 같이 반해세들이 오면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이나 공사관 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묘민항 구역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이 중남해라고 했고
정치국 상무위원들 있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핵심 요원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죠. 여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구포대를 예치하고 북경 일각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여 북경과 상해 간에 있는 철도 연변의 열강에 군대를 주둔했다. 자, 이런 의해서 동교 민항이 공사관 구역으로 설정되어 각국 외교관의 공동 관리했으며 물론 중국인 거주는 금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중남해 지역이 동교 민항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외국군 군대를 인정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철도나 전신수에 이제 전신이 파괴됐죠. 이게 다 외국 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 자산들, 그러니까 뭐 철도나 전신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북경과 상해간의 철도 연변에 외국군을 주로 인정했고 이미 이제 그 위안화 운동 당시에 러시아는 자신의 자국의 철도, 동천 철도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 뭐냐면 병력을 파견해서 거기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세와 염세를 담보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이제 기출문이 나왔던 거. 종전에 외국 사무를 담당했던 총리기무원 폐지하고 외무부라는 어떤 전담 사무 기구를 뒀다. 총리기무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 외에도 서양과 관련된 모든 문화를 이제 그 부서 문물을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무부만 딱 담당을 하던 외교만 하는 외무부를 설치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여기 보면 있고 또 총리하원 대신에 외교를 설치해서 육부에 위에 뒀다. 이 육부에 위에 뒀다는 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줘. 더 위에 뒀다 외국을 예. 육부에 위에 뒀다. 이걸 자 육부에 위에 뒀다는 거 예.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서태후를 비롯한 이 청주 보수파는 위화당 운동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오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위화당을, 뭐냐면, 그 외세 배척에 이용하려고 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위화당 자체가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태후가 왔다 갔다 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열강대 대규모 군사 개입을 초래를 했고, 청주의 존립에 더 위협하는 결과를 일어났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북경을 점령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 살려줄 거냐 말 거냐. 결국에 어떻게 처리했냐면, 서구 열강들이 8개국 연합군이 와가지고 막 그 이렇게 했지만 막상 이 진압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심히 벅찬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만약에 이제 민중들이 더 들고 일어나면 이 소수의 병력까지 진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뭐냐면 직접 지배보다는 직접 지배하면 이제 위화당 같이 이제 이게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지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청나라 정부를 얼굴마담 해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간접 통치하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외화단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분할과 직접 통치가 어렵다는 걸 인식하면서 이제 중국을 나눠가는 것보다는 청나라를 이제 먼저 통해서 내세웠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던 가군을 반기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청나라 정부가 이때 상당히 무능해졌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의아단을 뭐냐면 지지해줬다가 또 철회하고 또 뭐냐면 동남 후보 조약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뭐냐면 막 욕하다가 갑자기 또 묵인하고 뭐 인정해주고 자 그러니까 정부가 권위가 너무 하락돼 있어 홍목파 입지가 이제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축 조약과 러시아의 동북부분 잔류로 망국의식이 고조됐다. 러시아가 이제 뭐냐면 저쪽 만주 지역을 장악하려고 위화당 운동이라니까 군대를 출동시켰잖아요. 그리고 동청철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상당히 상당히 주둔하고 있었는데, 위화당 운동이 이제 끝났으면 군대를 철수시켜야 되겠죠. 근데 군대 계속 철수 안 하고, 만주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거화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해 혁명의 기반이 됐다.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혁명파가 더 확산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거항 운동을 펼치면서 그 당시 이제 이걸 또 청나라가 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 이렇게 침탈을 받게 한 그렇게 만든 장군이 청이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혁명파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 신해림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수파들이 실과갖고 양모 관료들이 이제 다시 만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양모 관료들이 이제 다시 세력이 망원되면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강서신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거기 밑에 강의 자료 중에 제가 이제 첨부한 게 있는데, 음, 여기 보면 신축조약 조약 내용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그 재미나이가 이제 그 해줬거든요. 재미나이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축조약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 막대한 배상금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억 5천만 명의 이제 그 배상금이 이제 그 여러 국가들에게 주어졌고 이때 관세나 연세를 담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일어났고 국가 경제 파탄이 심화됐다는 거. 그다음 공사관 구역이 설정됐다. 동교민항이라는 공사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권 침해 부분이 있죠. 여기 자체가 이제 중국에 주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수도내 치해법권 지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암에게 예전에 영사재판권이 있어갖고 그다음 사암에게 치해법권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역 단위로 아예 치해법권이 이렇게 설정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군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뭐냐면 공사구역은 일종의 조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다음에 대구 부대 이게 못하네. 그래서 이게 대구포대, 따이구포대라고 하나? 네, 하여튼 뭐 그렇게고 대구포대 해체시켜서 있고 베이징과 상해 간 철도 연변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켰잖아요. 그 수도 방어 시설의 상실, 외국 군대의 어떤 상시적 위협에 처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중국인의 반외국 조직 결성 및 가입 연구를 금지시켰고 이건 아까 전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가 찾아서 여기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외세 단체들 처벌하는 그 구조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행정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총리 각국 사무함을 폐지시키고 외무부의 설치가 육부보다 상해뒀다. 그래서 외교 정책의 외세 영향력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청조의 자율성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부보다 위에 두면서 이 외무부들 그 당시 외국의 입김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 외무부에 의해서 외무부에 이제 그 외국 세력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외교 정책에 외세의 영향이 강해졌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축조약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자, 신축조약은 청주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군사적 정치 주권을 크게 제약시켰어. 특히 막대한 배상금, 그다음 수도와 주요 교통로에 대한 외국 군대의 주둔 이용, 허용, 반외세 활동 금지, 강요 이런 것들이 청주의 통치 기반을 이제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으며 또 많은 중국인의 망국 의식을 고취시켜서 반청혁명 운동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약은 이제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에 일선의 상대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 막대한 배상금은 청주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시켰고 외국군이 이제 수도와 주요 교통을 주둔하게 되면서 청주의 국방력은 무력화되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뭐냐면 동남 호보조약이 있어요. 호보조약 관련된 내용도 이제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혁 시도였던 이제 강서신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강서신정. 자, 강서신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기출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서태후를 비롯한 청주 지배층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건 이제 더 이상 개혁을 이제 늦출 수 없다. 이런 절박감에 강서신정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아까 했던 위아더 사건 후에 이런 충격받은 것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이제 뭐냐면, 사료가 있죠. 사료. 뭐냐면 파악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서예요.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서신정의 이제 그 성격이 뭐냐? 입헌군주제를 제한 범법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는 정치 개혁을 제하고 나머지 경제, 사회, 군사적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신사계층들이 그 입헌 개혁을 그 관련된 내용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입헌군주제 개혁 내용은 후대에 이제 추가된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추진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요거는 이제 원세기, 장지동, 유군위 같은 지방 장관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무파 관료들이죠. 양무파. 음. 양무파 관료들이 추진했다 보시면 돼요. 양무파 관료들은 앞에서 이제 위화당 운동 이후에 보수파 실각하고 양무 세력들이 이제 지방 양무 세력들이 중앙에 올라서 세력을 만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그 중재에 사용하는 양무 운동을 좀 지방에서 중심했다가 중앙을 확대시킨 운동이 강서신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개혁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요거 내용을 꼭 봐주세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개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군사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군사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을 처음부터 했던 거고요. 정치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신사층이 요구를 하니까 했던, 추가한 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입헌운동. 그래서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드는 입헌운동을 추진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중앙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군 증설 정비를 했고요. 신군 같은 경우에는 범법 자강운동 때 만드는데 그걸 더 증대시켰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군사학단 설립하고 군관을 양성하고요. 육군부 같은 것들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시켰어요. 예. 과거제를 이제 폐지시켰는데, 이때 이제 폐지시키고, 신식학교를 설립하고, 유학생 해외 파견, 8공을 완전 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공원 같은 경우에는 범법자금운동 때 일시 폐지했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신교육을 대신해서 이제 그 가고시험을 보동했는데, 이때 와서 완전히 폐지됐다. 처음에 범법자금 때 폐지됐다가, 다시 범법화가 물려나고 나서 다시 부활했다가, 완전 폐지한 거는 여기 강서신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상부 창설, 시설진흥, 상해 및 회사 설치 장려, 삼법 제정 같은 것들이 했다. 자, 정치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좀 중요한데, 초창기 때는 이 정치 운동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안 하려고 했죠. 예, 그냥 입헌군 주제나 뭐, 이런 것들, 의회 설립, 뭐, 그 헌법 마련 같은 것들 안 하려고 했어. 예, 뺐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그다음 신사계층들이 뭐 요구하고 나니까 또 세계의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하게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여기 정치개혁은 여기 부분이에요. 요걸 보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 배경을 보면 너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중국의 갈림이 신사계층 입헌 운동을 추진하게 된 거야. 어, 너일 전쟁이 상당히 이제 그날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그 당시 동양인들 일본한테 맨날 동양인들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맨날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동양인인 일본인이 러시아를 이제 두들겨 팼죠. 서양인을.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큰 충격을 줬어.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인들이 딱 보기에 왜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성장해서 러시아를 두들겨 팼냐? 그래 보니까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란 거야. 그래서 입헌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입헌군주의 하자. 물론 약간 인과관계 안 맞긴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중국의 갈림이 신사계층들이 입헌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또 국외 양계초 등 보안파, 국내에서 입헌단체들이 조직하면서 이제 전개하게 되고요. 보안파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신사계층들이 주도했는데, 신사계층들은, 명나라 때부터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권적 지향성과 정치 참여를 확대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청나라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청나라가 했던 이제 강서시정에 했던 군사개혁, 교육개혁, 뭐 경제개혁 있죠. 특히 군사개혁 같은 거는 다 중앙집권이야.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만들어갖고 자기가 군사권 장악하고 경제정책 장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야? 지방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계속 떠들어 대니까 뭐 여론에 뭐냐면 그 여론에 이제 떠밀려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조치로서 이제 그걸 이제 수용하게 됐는데 자의국 자정을 설치하죠. 그래서 자문기관 자의국은 지방에, 그다음 중앙기관은 자정인데 이게 일종의 준의회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구가.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또 입헌파 신사들 결집하고 지방자치원적 입장에서 정치 참여를 더 보장을 요구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일종의 거점을 이제 마련해줬다. 입헌파 신사들에게.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요 한의중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62번. 자, 여기 보면 1562번 읽어볼게요. 일종의 예비의회 이제 성격이에요. 여기 자문기관적 성격 있죠? 이게 오타인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네. 자, 그 한번 읽어볼게요. 1562번 보면, 자, 청조는 이권을 추진함으로써 혁명세의 기세에 꽂고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황제의 권력에 강할 도모하고자 했다. 입헌 준비 작업의 하나로 추진된 단죄개혁의 방향에는 재정, 군사적인 중앙집권 방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래서 입헌 준비 방침에 따라서 게다가 자위국의 어떤 기능도 입헌파신의 생각했던 지방정책 거리가 먼 지방행政자문기가 좀 격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거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원래 그 입헌운동을 추진했던 이제 그 신사계층들 입장일 때는 지방분권적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경제, 군사, 교육 다 이 중앙집권이죠.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일종의 이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의국 자정호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자문기가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청나라 입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요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요게 이제 입헌파 신사를 모여주면서 지방자치론의 어떤 입장에서 정치 참여 보장을 받는 거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위국이나 자정호는 원래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보조적인 차원에서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 입헌파 신사 여기에서 결집되면서 지방 자치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정치 차용을 이제 보장해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유럽과 일본의 현정 조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헌법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어떤 거 필요하나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현정조사를 나가게 되거든요. 헌법조사연구.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일본 메이지 유니시하고 또 비슷하죠.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 이토를 비롯한 이제 사람들이 헌정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나갔잖아요.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05년에 12월 청조는 5명의 고위관리를 외국에 보내 현장 실태를 고쳐했다. 다음해 7월 귀국한 이들 관리는 속히 입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포고하고 5년 안에 입헌 정책을 갖추도록 진언했다. 청조는 헌정 정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거죠. 요때 이제 입헌 그 정책, 그러니까 헌법을 이제 구하는 그 모델이 됐던 게 당연히 프로이센 헌법이죠. 예. 그래서 정식 헌법은 아니지만 유럽과 일본의 헌정조사를 마친 다음에 공포된 것이 뭐냐면 흥정헌법 대강이야. 흥정헌법 대강.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행정헌법 대강은 그 정식헌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거죠. 흥정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뽑아갖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헌법이 내려온 방식이야.
이거 정형적인 포위생 방식이죠. 통일성법. 이 통일성법은 이 행정업법대가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이지 협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국제 다 이게 이제 요걸 이제 뭐냐면 통일성 행정업법을 모델로 한 거죠. 그래서 지난 청나라도 행정업법을 모델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중앙집권적 항제권을 강화를 명시해 놓아서 지방자치를 주장한 신사청 요구가 배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대규모 청원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예, 청원운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청정은 청나라 얘기예요. 자, 청정은 예비 입헌 발표와 거의 동시에 간제개혁의 일종의 정지자국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중앙에 11불 두고 지방 송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동물 임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 개편 내용인데 좀 알려지지 않는데 이 강자중국세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건너뛰고 요 밑에 중량 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907년 8월에 발표한 그 흥정헌법 대강의 경우에는 황제의 대권과 신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구성되어 있었던 바 황제의 신성 불가침을 규정하여 전제 군주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를테면 헌법을 통해 군주의 대권을 보장받는다는 군주 입헌 정치, 군주 입헌 정치의 확립에 주요점을 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센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청원운동이 전개돼요. 예. 그래서 이 청원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때 이 청원운동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회를 빨리 개설해달라. 책임 내각제를 실시해달라. 그럼 그런 내용들이야. 자, 보면 헌법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그를 명문한 도구 덱터이다. 자, 군주권을 확보해주는 헌법을 국회도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하사하는 형태로 제청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은 뭐냐면 정신헌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목소리를 내고 싶고 헌법 만드는데 목소리 내고 싶은데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국회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헌법 만들자 뭐 그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입헌파 신사들 정치 참여 요구는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그래야 이제 입헌파 신사는 1910년 자의국을 중시하고 원래 자의국 자정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적 자문기구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이제 뜻대로 안 됐죠. 오히려 입헌파들의 어떤 정치 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부신점 역할을 했던 기구인데 요게 중심으로 국회를 1년 내에 속히 개설하고 책임 내각제를 실시하고 청원 운동하자. 국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드는 거지. 너희들 위해서 그냥 내역 붙누시고 헌법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청원 운동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또 그 비슷한 간제 개혁도 같이 했다. 이거 다 중앙 집권한 이제 강한 애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 청원 운동이 있었고 계속 이제 보면 자, 국회 청원운동에서 이제 계속 일어나니까, 청조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입헌, 국회를 이제 9년제에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6년은 이제 단축 수용했죠. 그리고 책임 내각을 조직하겠다 약속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청운동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들어주니까, 처음에 9년, 청운동 하니까 이제 9년 약속했다. 하도 더 하니까 6년. 이렇게 이제 단축 수용해갖고 6년 뒤에 하겠다. 그리고 책임 내각도 이제 조직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 때 더 이상 청원운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이 친기 내각이야. 친기 내각이 뭐냐 하면 친기라는 건 뭐냐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 같은 일족 그 주변의 일족들 그러니까 뭐야 고조 할아버지를 이제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친족들을 이제 친기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친기 내각이 형성됐다. 자, 이걸 보니까 이제 신사계층들이 상당히 실망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의 혁명의 배경이 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1567번하고 1568번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볼게요. 요거 1567번
7번 내용은 이게 9년에서 이제 뭐 6년으로 감축되는 그 내용 있죠. 준비기간이 처음에 9년 약속했다가 6년 단축 수용을 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청주의 입헌 선언은 국내 입헌론자들에게 혁명의 피해, 부강한 군대 국가를 이룩한 방책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입헌론자는 혁명을 피해서 체제 내에 이제 뭐냐 개혁, 또 이제 받아들인 거죠. 부강한 군대 국가를 마련하기 위한 자, 입헌을 통한 혁명 저지가 가능해 보이고 또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고전에 기대를 가진 입헌파 신사들은 자, 기대가 컸던 만큼 청주의 입헌 추진의 의도와 속도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그래서 9년간 너무 한다고 너무 하다. 처음 약속 9년 했거든요. 그냥 6년을 해갖고 결국에 막 요구해가지고 6년을 이렇게 단축됐어요. 여기 뒤에 안 나왔지만.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친기내가 발표하고 나서 상황을 이제 좀 여기 있습니다. 자, 청주의 청원 탄압에 대한 일부의 심한 불만을 느낀 상황에서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6년 할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금지했고 청원도 불허했죠. 그래서 청원도 하면 이제 탄압을 하고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해놓고 친기내각이 들어선 게 된 거죠. 그래서 1911년 봄에 발표한 책임내각 명단에는 만주족 귀족이 다수 이제 들어있었다. 이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강서재가 이제 서태후와 함께 동시에 죽죠. 어, 그리고 나서 저쪽 먼 반개 혈족이었던 예 뭐냐면 마지막 한 게 풀이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요 풀이를 이제 뭐냐면 보좌할 수 있는 내각이 등장했는데 다 뭐냐면 만주족 해봤자 몽골족 한족은 거의 없어. 자, 이것은 그때까지 입헌운동을 전개했던 신사층이 한물 샀다. 그래서 신사층은 나름대로 청나라를 믿고 있었죠.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보존해주고 그 우리말 좀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명을 느꼈고 거기에다가 이제 청나라가 이권회수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신사층의 어떤 경제 이권까지 침해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신사층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권수 운동은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그 강서신청 관련된 내용만 좀 하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강서신정의 한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강서신정은 이제 여러 한계가 이제 직면됐는데, 첫째로는 너무 늦었어요. 시기가 되게 부족했죠. 의지도 이제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보수적 그 뭐냐, 확고한지 뭐냐면 그 개혁 의지도 확고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둘째로 볼 때 보수 지배세력 보수 세력의 지배가 개혁의 한계가 명확히 있죠. 보수 세력의 지배가.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신기종 내각이죠. 그, 항종 내각.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친기 내각 같은 걸 상징하듯이 그 당시 개혁은 보수적인 만주귀족이나 일부 한인국에서 주도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동력의 부재로 개혁을 이끌 중심 세력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영도력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반세 투쟁 등 그 세금 납부 거부 투쟁 있죠? 반세 투쟁의 전개로 연계된 농민의 반입헌적 소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서 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혁을 하잖아요. 그럼 개혁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럼 돈이 많이 들면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이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입헌 개혁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강서 신정하는데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찬성했던 게 아니거든요. 세금을 뜯겼던 농민들은 반대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혁 진영적인 어떤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또 혁명론이 이제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했지만 혁명단체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런 한계가 있고, 뭐, 아예 그 어느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냐? 나오는데도 긍정적 효과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강서신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인층이 이제 육성됐죠. 앞에 교육개혁과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뭐 과거제 폐지, 신식학교 설립 등등, 또 유학생 해외 파견 등등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신식 학문을 배우게 되냐. 예전에 8권만 익혔는데, 그래서 이제 근대적 시민계층이 형성이 됐다. 이들이 이제 뭐냐면 혁명파에 가담해서 혁명운동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서신정 전후해갖고 여성교육이 확대됐다.
신여성 운동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서구문물 전파, 그 다음에 신사층을 결집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폭동, 재정부 개혁하면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폭동이 나왔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청조 멸망과 신해혁명을 이제 배경했다. 그리고 원세기 같은 군벌들이 등장하는 또 배경이 되었다. 얘가 이제 그 당시 신식 군대들이 확장되면서 요걸 바탕으로 원세기가 군권을 뭐 예전부터 장악했긴 했지만 더 장악해서 군벌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의는 청주의 입헌 정치는 근대 중국의 개혁 정치에 기여된다. 그 집권 당국에 의한 실체로 옮겨진 유일한 사례였지만 입헌 추진 중에 혁명이 일어나서 개혁운동이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이 강서신정은 청주의 마지막 자국지기였어요. 근데 이미 이제 기울어가는 그 왕조의 운명을 되돌리기 역부족이었죠. 그러니까 미리 저희 그 양로운동이나 범법 자강 운동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던 거죠. 그 범법 자강 운동도 보면 강서신정이나 범법 자강 운동 보면 대동소이하여 오히려 강서신정이 더 뭐냐 진취적이거든요. 차라리 범법 자강 운동할 때 그 타협하지 말고 좀 이제 그때 위기를 들어줘서 좀 이렇게 개혁을 추진했으면 법과 제도를 고쳤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강서신정 제도했으면 그 의아당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외세 간섭을 배격 물리칠 수 있었는데 시기가 진짜 놓쳤던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개혁의 이제 재정적 부담이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 정치개혁의 미흡함은 또 지식인과 신사층의 이발을 더 초래했다는 거. 결국에는 이 개혁은 혁명의 도화선을 불붙인 결과에 나왔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주 수수가 이제 자신을 몰락시킨 재촉하는 이제 뭐냐면, 그, 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가 자신의 생존에서 추진했던 이 근대화 정책들, 신식군대 창설, 신교육 도입, 신사층의 정치 자금의 요구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청조를 무너뜨리는데 이제 주요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구책이 자멸책으로 변면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청제국이 담론했던 구조의 문제와 시대적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그 청나라의 이제 이민 정책, 그때 중국의 이민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그 혁명파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예, 내일 할 테니까 내일 뵙겠습니다.